처음엔 미처 몰랐습니다. 가느다란 가야금 12줄에 이렇게 단단히 엮일 줄은 말이죠. 어색하고 낯설었던 가야금과의 첫 만남.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귀가 맑아지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야금은 자연의 소리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화음이 없어서 인간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노래하면서 그 소리를 그대로 이 줄에 내는 거예요. 이 오동나무하고 뭐 딱딱한 나무하고 그 명조실도 있고 다 자연에서 나오는 자료로 만드는 악기라서 가야금으로 여러 자연의 소리도 낼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물 이게 쪽쪽쪽 내린 소리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맑고 예쁜 소리가 낼 수 있어요. 좀 특별한 악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항상 리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조금 이게 하늘보다 땅 가깝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야금은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야금 소리에 매료돼 한국 문화까지 사랑하게 된 이방인. 하지만 소리를 얻는 일은 신기루와 같아서 다가왔다 싶으면 어느샌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은은한 차향이 코끝에 스치면 벌써부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알아갈수록 더 깊은 맛과 향을 내어주는 전통차는 가야금을 닮았습니다. 제가 그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그 마시는 말차나 뭐 여러 가지 차를 해주니까 그리고 다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 마스터예요. 다도 마스터니까 항상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항상 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올 때마다 가라앉고 좀 분위기 좋고 기분이 항상 좋아요. 뭐 물론 항상 차로 시작하지만 오늘 한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러 왔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미학도 가르치고 근데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작곡가 친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우리 그때부터 계속 선생님의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단아하게 쪽진 머리와 고운 맵시. 한국인 못지않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데요. 이 느낌이 이 대나무하고 참 잘 되었어요. 한복 저희 모델 디자이너 모델. 해주셨어요. 네. 가야금 연주의 한복 모델까지. 보셨잖아요.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소화하다 보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말도 듣습니다. 기본 웬만한 파티나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실버 이거 요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와 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언제 다 입어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예. 와 너무 예뻐요. 요 색깔 와 요번에 가볍고. 네.
한번 더 해볼까요? 그 색깔, 네. 색깔 보세요. 네. 네. 살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염색이라서 참 이렇게 편하게 시선에 좀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네, 이게 교수님 그 녹색 눈동자와 이 청보랏빛 치마가 잘 어울려요. 처음 입은 옛날에 20때는 20살 국악관에서 때. 뭐 그때는 날씬하고 그때는 젊었고 날씬했었죠. 날씬하고 젊고 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절제된 아름다움에 활동성까지 갖춘 한복의 가치를 첫눈에 알아보았다니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일본 기모노도 입고 그 중국의 지퍼도 입었는데 이 밑에서 자연스러운 게 몸이 움직여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여기는 좀 생기니까 안정감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드넓은 자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음악을 좋아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하고 싶은 악기들을 마음껏 배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부터 알래스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 오기 전에 워싱턴 DC 있을 때는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근데 알래스카 올 때는 계속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바뀌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클래리넷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보에도 하고 뭐 음악 계속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는 알래스카에서 다니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일본 계셨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는 하와이에서 보내고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교 입학하고 근데 1학년 때 4학년 1호 수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서예를 좋아해서 중국어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중국 가게 됐어요. 아버지를 따라간 일본과 중국에서 동양의 문화를 접하고 나니 이웃 나라인 한국의 문화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접한 가야금이 한국으로 오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동양학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중국학, 일본학 이렇게 동양학 안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학금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2등 했어요. 1등 못하고 2등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립국악관 연락하고 뭐 어떻게 가야금을 공부할 수 있나 장학금 받을 수 있나 물어보고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한국에 와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22살 때. 처음엔 가야금 소리가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가야금의 소리도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쟁하고 그것에 비해서 조금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왜 화염이 장단도 이해 못하고 이 악기로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내가 그건 이해 못했어요. 미학적으로 이해 못했어요. 못하고 맛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장학금으로 왔기 때문에 좀 노력했어요. 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국립국악관에 나오는 공연이나 뭐 거기 그때까지 나오는 음반이나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듣고 좋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구했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두드리는 물방울 소리처럼, 때로는 대화를 청하는 따뜻한 목소리처럼 가야금 소리가 천천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12줄 가야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 그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손끝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가야금은 자연의 소리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화음이 없어서 인간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노래하면서 그 소리를 그대로 이 줄에 내는 거예요. 이 오동나무하고 뭐 딱딱한 나무하고 그 명조실도 있고 다 자연에서 나오는 자료로 만드는 악기라서 가야금으로 여러 자연의 소리도 낼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물 이게 쪽쪽쪽 내린 소리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맑고 예쁜 소리가 낼 수 있어요. 좀 특별한 악기라고 생각하고 이 무엇보다도 리듬가 중요하고 조도 중요하지만 리듬가 중요하니까 항상 붓기나 장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리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조금 이게 하늘보다 땅 가깝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도 소리 하나밖에 화음 못 하잖아요. 소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야금은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린 교수는 대학에서 미학과 동양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배운 후 미국에서 관련 주제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박사 논문인데 조금 동양 언어 문명학과에서 박사 논문 썼습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판소리 흥보가의 한 대목인 제비노정기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판소리 가사로 박사 논문을 쓴 첫사례였습니다. 지지지지주지주지 세린노정기. 지지지지주지주지는 이거는 제비하는 말이에요. 제비처럼 지지지지주지주지 이거 사실은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제비가 하는 말이로. 근데 원래 제비노정기는 내가 세린노정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미국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병창을 사랑가를 배웠어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완전 창피했는데 그래도 연주하려고 했어요. 그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내가 번역해 준다고 뭐 자막처럼 이렇게 준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번역을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됐나 점점 생각하면서 논문으로 쓸까요? 지금 그 판소리 가사에 대해서 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개강 후 첫 수업은 국악 강의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교수인 줄 모르고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르치는 한국 문화,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강의 신청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국악을라는 단어만 보고 내가 어릴 때 국악을 했으니까 좀 이제 강의를 듣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신청하고 이제 교수님도 이제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는지 이제 강의 계획서랑 이제 교수님 양력을 이제 뵀는데 외국인 교수님이셔가지고 이제 좀 놀라긴 했지만 외국인 교수님이니까 더 이제 편견이나 어떤 한쪽의 시선이 몰리지 않고 국악이랑 이제 K-팝이랑 관점을 신선할 것 같아서 이제 신청하게 됐고 이제 교수님은 이제 국악을 좋아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뭐 감동적인 부분 이런 쪽을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약간 해주시고 싶어하는 이제 취지이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너무 많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외국 교수님한테 듣는 것 자체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 또 국악에 대한 지식을 저희한테 준다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인 교수님이 아니라 처음에 놀랐는데 오늘 OT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한국의 문화를 알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좀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한국인으로 국악을 좀 더 배우고 또 더 나아가 저의 전공과 연계해서 스페인이나 아니면 중남미 많은 나라에 또 이 국악을 알리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학기 때 친오빠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추천을 해줘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청 재밌고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국악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도 추천해주면서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해서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국악을 알려주신다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국악을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이 수업을 하게 되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국악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막 음악 수업을 통해서 뭐 조그맣게라도 단소 같은 거를 배우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 저희 한국인들보다 그 외국 분이신 교수님께서 국악을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국악을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모르던 전통 문화의 가치를 새로운 시선으로 일깨워주는 것. 이미 강의 목표를 달성한 듯 싶네요. 저도 그 가르치면서 관리가 돼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힘도 생겨요. 그 어떻게 내가 조금 물었던 것은 그리고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은 이가 가르치면서 생기니까 나도 배워요. 나도 배워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성금연 가야금 산조의 맥을 이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성자 명인 조세린 교수의 오랜 스승입니다. 처음 가야금을 배우던 시절 삼고초려 끝에 지성자 명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연습 끝에 외국인 중에는 처음으로 무형유산인 가야금 산조의 전수자가 됐습니다. 처음 만난 거는 저는 잘 기억이 없지만 여러 번 세린이는 저를 보고 있었는데 우선 기억에 남는 건 저한테 가야금 배러 온다고 왔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랬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는 별로고 그냥 하라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발표를 한다고 오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랬더니 6개월 좀 해가지고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가라 그런 거죠.
이미 가야금은 산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성금년 산조를 좋아하니까 그걸 제대로 배워서 발표를 하고 싶다는까지는 저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어. 근데 6개월쯤인가 4개월인가 준비해서 그러니까 여름에 발표하는 거를 봄에 배우러 와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린이가 저한테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지만 외국인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고 관심사를 하려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깊은 건 없었죠. 근데 지금은 틀려요. 오히려 고맙고 너무너무 제가 고마워하고 또 우리 음악을 이해해 준다는데 굉장히 저는 깊은 뜻이 있어서 역시 우리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세린이가 저한테 또 답을 줬네요. 나도 이쁜 소리 낼 때는 나도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재미있어요. 이런 이 산조 같은 것은 희노애락 다 담아있는 음악이니까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산조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늘 이렇게 함께 계속 하는 거예요. 맞네. 자네 말이 맞네. 목적은 좋은 소리 내는 거. 근데 그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한 장 다시 갈 테니까 음정이랑 그 느낌을 좀 잡아봐. 가야금을 손에 잡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스승이 보는 앞에서 연주를 할 때면 여전히 긴장이 됩니다. 외국인 치고는 잘한다는 칭찬보다 국악의 멋과 깊이를 이해하는 진정한 연주자로 키워준 한국의 스승들. 그 덕분에 지금의 조세린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지. 이제 겨우 순서라서 이제 애워가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혼자 하면서 이제 네가 한번 만들어봐. 선생님 장단을 좀 쳐서 네가 맞춰야 되니까 다시 간다. 아니 한 장단 듣고 하나, 둘, 준비 가보자. 스승이 북장단으로 길을 인도하면 제자는 그 뒤를 따라 사뿐사뿐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기교와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의 길이 되어주는 존재. 귀한 인연에 감사하며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세린을 평가하는 거는 연주자라는 그런 연주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음악을 이해하고 우리 음악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학자로서 우리 음악을 이해해주고 그걸 제대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런 존경하고 있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싶지요. 역시 우리 조세린이는 학자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이 국악을 더더구나 전통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것을 잘 이해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문으로 잘 써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늘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야금 소리를 좀 더 진지하게 알고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글을 쓰게 되면 더 그 깊이와 맛이 풍성하게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세린이가 30력이 있는 게 그냥은 아니죠. 아마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에 스승과 동료들은 아낌없는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은 전 세계 공통 언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나 뭐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더 잘하는 면도 있고 조세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를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음악적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지도 않고 그냥 같이 생활하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우리나라 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오히려 조세린 교수님께서 해외 나가서 알리는 우리나라 음악을 알리는데 더 많은 일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습 부족하니까 자주 여기서 자주 놀아요. 가야금 공부가 끝나고 한옥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의 음악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에 올 때.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 못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소리에 빠지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직까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있어야 된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굳으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맞아요. 본인이 다른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금을 하려고 1박 2일로 오시거든요. 이게 그냥 웬만한 열정 갖고는 전공자들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본인 직업이 가야금인 전공자들도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또 가르치시고 가야금은 또 따로 배우시고 그냥 열정은 정말 저희 성금연가락 보존회에서 탑인 것 같아요. 네네. 열정은 대단하세요. 네네. 저는 조세린 선생님한테 그 열정과 애정을 배우고 있어요, 항상. 저보다 더 가야금을 좋아하시고 우리 소리를 더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더 외국인 같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긴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어. 강은경 선생님이 내가 23살 때 만났어요. 군립국악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적인 그 가야금 병창을 배운다라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신기했고, 그래서 잘 가르쳐 보자. 그래서 진짜 한국어 발음은 날마다 옆에서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발음이 좋아졌어요. 많이 옛날보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계속 그 어이나 뭐 상시의시라니 여러 가지로 노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 노래 배우면서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발음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친구 녹음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웃음소리가 안 들어간 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가를 배웠다 하면 임실이요 해야 되는데 임신이요. 그래서 그거는 임신은 이게 임신이고 임실, 전라도에 가면 임실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재밌게 하는 거죠. 멀리 조선 나갔던 니를 잘해야 돼.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그렇지. 들어 갖고 있어봐. 비가 올라가자. 가야금 연주에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야금 병창. 봐봐. 흥보 가만히 있지. 어려운 한시와 발음 때문에 판소리는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낯선 언어들을 한자 한자 익혀가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서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낭매화를 도 자무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어 계명산 올라가니 자하니 질성량이 빙도요 연조지간을 얼른 지내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인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만호장 구경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왜냐면 이제 또 고향을 또 돌아가면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열심히는 해봤는데 그게 이제 계속 손 안 놓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가서도 병창으로 또 논문도 썼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뭐 논문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또 저하고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병창에 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봐가지고 전수자도 됐고 네 그렇게 했고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또 대회마다 가니까 그랬는데 신인부에서 다 1등을 막 먹는 거예요. 다 1등하고 다 오는 거예요. 나가는 데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장단감이니 뭐 박자감 이런 것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흐름이 너무 좋게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이제는 전공자로서 자리를 굳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열심히 해온 거죠. 저는 이제 정말 지금까지의 그 세월 긴 세월을 가야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정말 좋은 연주를 더 성숙하게 더 이해도 잘 하고 이제 일단은 이제 실력이겠죠. 이제 실력 부분에서 정말 더 뭐라 그럴까 조화롭게 잘 탔으면 좋겠고 연주자로서의 그런 자리가 좀 굳어졌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거 가야금을 해서 단지 뭐 이렇게 홍보가 되고 뭐 이거를 떠나서 진정한 이 가야금 연주자로서의 그런 길을 가기를 바라죠. 네. 이렇게 시작할까? 아니. 한국적인 것도 있고 이 가구도 돌아가는데 이거 친할머니의 가구예요. 옛날에 진짜 반짝반짝했어요. 예뻤어요. 자기처럼. 하여튼 돌아가셔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 가구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데로 못 가게, 못 만지게.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좀 계속 가까운 데로 가고 싶었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면모는 집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개 중에 진짜 예쁜 자개입니다. 진짜 잘 만드는 자개예요. 근데 되게 예뻐요. 아침에 햇빛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쫙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풀이가 하나하나에 모양도 보여주고 가을 느낌 여기는 하고 물 흐르는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뜻밖의 답이 돌아옵니다. 한국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내가 남경예술대학교에서 1년 동안 쓰는 전자문이에요. 전자문이 있기 때문에 길어요.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난 좋아했어요, 쓰기는.
그러니까 소예가 되고 싶을 소예가 할까 생각했는데 배웠죠. 나 어렸을 때부터 소예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다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도 소예 공부하고 중국에서도 소예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니까 현대적으로 국악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전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적으로도 해야 되고 전통적으로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국악인들이. 그래서 내가 전통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현대음악 할 때 그 맛을 낼 수 있게 가야금의 소리를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음악 하면 이 3절 끝까지 배웠다 보여주고 그 가야금 소리대로 이렇게 현대음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통도 배우고 현대음악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요. 국내외 음악가들의 협연과 교류의 장인 대전국제음악제. 오늘 대전국제음악제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오늘 말레이시아의 작곡가의 새로운 곡을 연주할 거예요. 피리, 생황, 가야금 그리고 다악기들 같이 조연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와 화장했네요. 나도 했습니다. 나도 진주할까요 오늘? 조세린 교수는 현대음악이나 세계음악과 접목한 공연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자 3개. 오늘 연주할 곡은 전통악기로 구성된 현대음악입니다. 예,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라이팅하고 아시아 작곡가 모이는 그 학술회 연주 페스티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초대 받았어요. 저하고 김효영 선생님을 초대 받았는데 물론 김효영 선생님이 유명한 진짜 최고 유명한 생황하고 피리 연주자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래서 같은 무대에 뭐 같이 할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작곡가님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주 한번 거기 무대에서 만나고 그 후에 계속 선생님의 곡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영광합니다. 너무 다양한 연주자들과의 만남은 음악적 경험과 시야를 넓혀줍니다. I'm so honored to work with Jocelyn in several occasions because she is a very amazing kayakum player, also musician herself, and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And also giving this her instrument kayakun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in presentation of this instrument, not only in traditional and also contemporary. So I think this explains the possibility of this instrument, and I think she really amazing to show this instrument have many possibility, and then can be worked with different form of instrument like orchestra, ensemble, electronics, and improvisation. So I think although this instrument is very old, but have a very new soul. So I hope most of the people can look into it, and also through Jocelyn's performance, you can hear the new sense of this instrument. So I hope you can hear more new pieces performed by Jocelyn and also her friends. Thank you.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긴장과 설렘이 공존합니다. 오늘은 긴장 안 해요. 근데 긴장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특히 전통음악 할 때는 내가 긴장 많이 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둘 공연장에 도착하는 관객들.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공존하는 무대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너무 멋졌어요. 저 말레이시아 작곡가 현대 음악이 그렇게 국악하고도 어울릴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 같이 연주하는 사람의 호흡이나 그 작곡가가 의도하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 조세린 클라크 교수님 공연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제가 봤던 그 유튜브 공연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연주해 주셔가지고 그 마지막에 작곡가 그 종경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되게 유심히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연주하시는 방법이나 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주제가 비가였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새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길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통악기를 재해석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공유하고 전통악기와 국악의 가능성을 확산하는 일. 오늘 공연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한편의 연극 같았던 공연이 끝났습니다. 틀을 깨는 참신한 무대와 퍼포먼스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통이라는 우물이 말라버린다면 이런 새로운 시도도 불가능해지겠죠? 조세린 교수가 전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 국악계 해외의 역할은 아마 글씨 통해서 논문 쓰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공연은 국악 해외 알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도 백인으로 이렇게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게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국내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내가 할 때는 부족해도 사람들이 완전 새로운 눈으로 국악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진심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게 내가 뭐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아마도 국내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국악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마다 조금 작년 볼 때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또 1년 지나가다가 작년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계속 또 조금 깊은 이해, 깊은 연구,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소리가 좋아질수록 나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소리가 좋아지면서 나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안 좋은 소리보다 좋은 소리 듣는 게 더 재미있죠. 언제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소실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주하는 가야금 가락에서 새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다니 참 역설적인 일인데요. 조세린 교수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기꺼이 말합니다. 덕분에 잊혀져 가던 것이 새로운 미래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